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무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거?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그 마지막 파트입니다. 저는 수특교과서 98쪽부터 나와 있는 거 활용하고 있고요. 있는 친구들은 같이 책 보시면서 하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도함수의 활용에 나오는가? 그럼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일단 도함수를 구하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왜 도함수랑 관련이 있는지는 밑에 있는 생각열기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운동들이 있어요. 뭐 공을 위로 던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체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다 지금 수직선 위 상황에서만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수직선 위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컬링 한참 유행이었죠. 컬링 선수가 스톤을 미끄러뜨린다 했을 때 스톤이 선생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직선 운동 상황에서만 일단은 생각을 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수직선 위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쭉 읽어보면은 스톤을 미끄러뜨린 후 5초에서 10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초에 있을 때 스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5초 있을 때 10m, 그 다음에 10초 있을 때는 여기 20m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균 속도 구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시간은 지금 몇 초? 5초에서 10초니까 10 빼기 5에서 5초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요. 거리는 20m에서 10m니까 총 20 빼기 10.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면 되겠죠. 총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2m/s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함수, 요거는 처음에 우리 미분 개념 배울 때 뭘로 했었죠? 그렇죠. 요거는 극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변화가 아주 줄어들 때 0으로 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게 이제 순간 속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개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 이 평균 속도를 극한의 값으로 보내주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순간 속도로 이렇게 바뀐다는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 거리의 변화량을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는 친구들은 이 밑부분에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정리된 내용 다음 주 99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뭐다? 노트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다 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있는 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여기 박스 오른쪽에 요거 그 밑에 있는 부분까지 다 노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 정리를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써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속도랑 가속도를 구해지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어떤 몇 초에 어디에 있구나 요거의 위치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함수로 나타낸 겁니다.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몇 초일 때 어디, 몇 초일 때 어디 이렇게 쓴다는 얘기고요. 그때 속도랑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평균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라고 했죠. 그거를 시간을 굉장히 짧게 했을 때 그때 순간 속도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위치를 미분한 거.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속도는 다시 뭘 미분했어요? 그렇죠. 얘는 속도를 미분을 한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무슨 내용인가 요거를 도식화한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위치가 있는데 위치가 f에 대한 함수가 있죠.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여기다 이제 프라임을 한 번 또 붙여주면 요게 이제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 미분한 것까지만 그쳤는데 여기다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요 간단한 개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뭐가 중요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함수 증간표 같은 거 그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x, f 프라임, f 이렇게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x의 기준점이 뭐가 됐었어요? F'이 0이 되는 X값 넣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점? 그렇죠. 이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0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인데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과 같다. 그래서 속도가 양일 때는 양의 방향으로, 음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속도가 계산을 해봤더니 5예요. 5면은 오른쪽, 양의 방향을 뭐 이쪽 오른쪽으로 간다. 요거를 설정을 해줬을 때 얘가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5로 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속도가 0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로 움직이려면 중간에 0이 되는 부분이 딱 있겠죠. 이때는 어떤 부분이다? 그렇죠. 얘는 방향을 바꾸는 부분.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속도가 0인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 하나를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문제 적용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더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입니다. 예제 같은 경우는 책에 다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풀이가 없는 문제 1번, 2번, 3번 여기서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좌표가 2인 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의 시각 P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뭐다? 우리에게 주어진 f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함수가 문자가 t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fx가 아니라 ft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면은 속도랑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자, 속도, 가속도 이제 우리 알고 있어요. 이미 배워가지고 이 친구가 위치였고요. 위치를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은 뭐가 됐다? 속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속도는 vt라고 쓰고요. 요거는 f't 한번 미분한 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이 내려와서 부딪히니까 2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가속도 아까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at 그 엑셀 있죠? 여러분 그 자동차에서 밟는 엑셀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가속을 시키는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A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리겠죠? 가속도는 속도를 어떻게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식 한번 미분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4t-2t 2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시간을 딱 줬잖아요. t는 4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다. 그러면은 t에다가 뭐만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여기다가 4를 넣어가지고 다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 V4는 어떻게 될까요? V4는요. 여기다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4, 4, 16 빼기 2, 4, 8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32 빼기 12 22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의 속도는 20이고요. 가속도는 A4 요거는 바로 위에다가 4 넣어주면 4, 4, 16 빼기 2니까 얼마다? 14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P가 출발하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자, 요거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는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운동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멈추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면 중간에 뭐가 되는 점? 그렇죠. 0이 되는 점,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이때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0이다 했으니까 바로 위에 있는 요 식 가지고 얘가 0이 되는 t값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용하는 게 우리 계속 해줬던 한번 미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vt 다시 한번 밑에다 써보고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인가? 그럼 뭘로 묶어주면 좋겠어요? 그쵸, 2로 묶어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t제곱 빼기 t-2 이거는 바로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되죠? 2, 1 마이너스니까 t 빼기 2,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vt가 0이 되는 시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t가 뭐 또는 뭔데 얘가 0이려면 t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t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양수 2만 가져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2초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면에서 15m/s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뭐 공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초속 15m로 이렇게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럼 공은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점점 중력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최고 높이 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겠죠. 얘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뭐다? 얘가 ft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요거를 ft로 놓고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쏘아 올리고 2초가 지난 후에 속도다. 자, 속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주어진 거 가지고 한번 미분해주면 속도다. 속도는 v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미분했더니 어떻게 된다? 15 빼기 10t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문제에서 2초가 지난 후에 속도 물어봤기 때문에 t 자리에다가 뭐 넣어서 2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5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뭐 단위 써주시려면 써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 15m의 속도 얘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올라갈 때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고요. 그럼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뭐야?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멈춰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어떤 순간의 속도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각과 그때의 높이를 묻고 있어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건 뭘까요? 얘는 지금 위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양이었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속도가 0이 되는 때가 최고 높이겠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다시 1에서 구한 것처럼 음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을 찾는다 이랬을 때는 뭐를 생각하면 된다? 속도 미분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그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위에서 우리가 15 빼기 10t라고 했으니까 언제 0이 될까요? 15 빼기 10t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 넘겨주면 마이너스 15다. t는 얼마다?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시각은 어떻게 된다? 2분의 3초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뭘 넣어주면 돼? t 자리에다가 2분의 3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5 곱하기 t는 2분의 3. 이거 좀 귀찮게 나오겠네요. 곱하기 15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2분의 45 빼기 4분의 9, 45죠. 그럼 뭘로 통분하면 될까? 4로 통분하면은 이 친구가 4분의 90이잖아요. 빼주면 얼마다? 4분의 4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이 걸린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속도가 줄어가지고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될 거예요. 그쵸? 그때는 그럼 속도가 뭐가 된다? 속도가 0이 된다.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V가 0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뭘 물어보고 있죠? 제동이 걸린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지할 때까지 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시간을 구해야겠죠. 그때 시간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뭐예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언제인가 그거 하려면 또 뭘 구해줘야 돼? 이거 미분해가지고 vt가 언제인가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친구가 ft니까 요거 미분하면 vt. 미분 한번 해볼까요? 30 빼기 6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때 그때가 멈추는 거니까 t는 얼마라는 거? t는 5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때가 이제 5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0초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의 위치는 F0이죠. F0은 어떻게 돼요? 그냥 0 넣어주면 0이죠. 여기다가 0 넣어주시면. 자, 그럼 이제 5초일 때 어디 있는가 그걸 구해주면 되겠죠. 그건 뭐예요? F에다가 5를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T 자리에다가 다 5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대로 식 한번 써볼까요? 30 곱하기 5 빼기 3 곱하기 5의 제곱. 앞에는 150이고요. 빼기 25 곱하기 3 하니까 얼마예요? 75죠? 자, 그러면 50에서 75만 빼주면 되겠죠? 답은 어떻게 된다? 75m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노트 정리해야 될 거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 소단원 문제 보시면은 1번에 우리가 방금 배운 거 복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 있거든요. 여기 노트 정리하시고 문제 푸시면 오늘 과제도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